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F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혼 예방 교육을 할 건데요. 먼저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고 유튜버는 광고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유튜버 500명대, 구독자 500명대, 그리고 제가 시청 시간이 2000시간 정도로 딱 50%입니다. 유튜버의 조건이 아시죠? 1000명,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 4000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 예방 교육입니다. 이혼 예방 교육. 이혼 예방 교육. 우리는 예방이란 단어는 코로나 예방주사 100개 예방입니다. 코로나 걸렸어도 잘 걸리지, 예방주사를 맞으면 코로나를 걸려서 코로나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독감 예방접종, 독감을 미리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혼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예방교육은 이혼의 위기가 와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과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음이죠. 폐에 기침하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통이 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 예방주사 예방교육이니까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 보기로, 이혼 예방주사니까 이혼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사는 것은 태어나서 부모 밑에 성장해서 진짜 사는 것은 뭐죠? 결혼해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결혼해야만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 그러면 결혼했어요. 그러면 기업은 뭐죠? 기업을 세워서 열심히 어떤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인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주어서 어떤 각자 개개인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기업은 목적은 그거죠. 그럼 국가는 뭐죠? 민족 국가든 어떤 국가는 국가 국토, 영토, 국민, 주권 이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안에 있는 국가에 소속된 사람은 뭐죠? 그 안에서 국가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자, 개인이 살아가는 게 결혼이고,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 생산성 유지하는 게 기업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 살아갈 때는 국가죠. 그러면,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어쩌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국가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기업이 없으면 돈을 못 벌고, 결혼하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측면의 것도 있지만, 방법이 없죠. 내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이혼과, 수많은 회사의 망함과 부도와 수많은 나라의 망함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결혼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불쌍하죠. 그러면 기업이 파산되면 어떻습니까? 종업원 전부 쫓겨나죠. 돈벌이가 안 돼요. 국가가 망하면 어쩌습니까? 국가가 망하면
국민 모두는 이긴 국가의 국민도 되지만 노예가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참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노비라는 게 그 전에 잘 살다가 뭔가 침략을 당해서 졌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 다 노비잖아요. 노예. 그러면, 자, 내가 잘못 삶으로써, 자, 이제는 좀 이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혼은 결혼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결혼에 실패라는 것은 내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혼 예방 교육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유튜브라는 게 빨리 끝나는 게 좋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결혼은 내가 사는 것이고, 기업은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고,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어떤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는 것이죠. 노예가 안 되게 하는 거죠. 국가는 노예가 안 되는 거, 노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고, 기업은 어떤 근로자, 어떤 벌어서 먹고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게 한 공간이죠. 그러면 결혼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 당사자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기업도 쉽게 만들고 쉽게 파산하고, 국가도 쉽게 만들고 쉽게 망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맞을까요? 자, 국가는, 먼저 기업을 좀 이야기해. 기업은 기술, 자본, 인력 이런 게 있잖아요. 기술, 자본, 인력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잖아요. 근데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개인이 최초의 어떤 그룹을 만드는 거죠. 나와 아내와 남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는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정의를 여러 개 하죠. 만나는 게 인연이 닿았다느니, 아니면 하늘에 내린 인연이라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끝까지, 즉 결혼해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늙고 죽고, 내가 죽었을 때 자식이 나를 제사 지내주고, 이것이 성공한 결혼이거든요. 매우 쉽고 매우 편해요.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다네요. 이혼이 50%고 잘 사는, 결혼해서 사는 사람 50%, 50도 50이래요. 세상이 50도 50은 맞는데 세상에 이런 50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실패할 확률은 50%, 성공할 확률은 50%. 그러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혼을 하지 말고 사는 게 좋을까요? 이혼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예방주사를 안 맞는 게 뭐죠?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코로나로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아서 코로나를 극복해서 사는 게 맞을까요? 또 같은 측면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결혼에 잘 살아라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하고 이혼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느끼기에 요즘에 우리 방송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혼자 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온 뭐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하도 돌아온 사람, 이혼한 사람이 많아서 이혼한 사람을 또 이혼한 사람도 다수고 결혼한 다수니까 이혼한 사람 다수도 방송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금 이야기해보면, 만약에 결혼하고 이혼한 결과치의 피해자는, 피해액은 뭐냐면, 그거죠. 자식이 정상적인 가정에 성장하지 못하는 제1호 피해자들. 제2호는, 어떤 잘 사는 가족들은, 결혼에 잘 사는, 잘 사는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 연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 환갑이라든지, 가족끼리 서로 뭔가 여행도 가고, 뭔가 가족끼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남 4년대, 여동생이 잘 사는 여동생이 제가 내면 쪽으로 좀 기대고 있거든요. 서로 기대며 사는데, 만약 이혼하고 그러게 되면 그쪽 기대지 않거든요. 서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협업해 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도움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해버리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의 어떤 피해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어떤 형제 자매 가족의 피해를 엄청 주는 것이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기업이 파산되면 어떻게 하죠? 그 기업에 있는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 격이라면 4000명의 가족이 완전히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살기. 그래서 국가는 또 망해버리면 노예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는 망하지 않으려고 국방비에 군인을 키우고, 기업은 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듯 노력을 하고, 가족은 망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데 없어요. 기업과 국가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하는데, 남녀가 만난 결혼은 만나지 않게 대비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할 영역이죠. 참 웃기죠. 그런데 이혼을 딱 발생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이혼 변호사 좋죠. 그 다음에 무슨 이혼 변호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혼 변호사 영역이 있으니까. 이혼 변호사는 이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생긴 직업 아니에요? 이혼을 깔끔하게 시켜주고 수수료 먹고. 그리고 또 있죠. 이혼이 되면 이제 재산이 분리되고, 모르겠어요. 이혼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집에 두 집으로 나눠지니까 좋겠죠. 이 사회는, 이제 이 복잡한 사회는 성장해서 뭔가의 창조 지식이라든가 뭔가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작물이 성장할 때 초창기 작물은 자기 힘으로 크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영양분이 딸리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적어지고 힘이 약해지면 병충해의 위협도 받게 되고, 그 다음 열매를 맺지 못하죠. 뭔가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런 어떤 작물의 영양분을 주고 관리를 해줄까요? 이제 이 부부라는 것은 스스로가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슬프게도 내가 성인이 되고자, 세인트, 내가 뭔가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나의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서 나에게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을 뭔가 글로 쓰고 눈으로 봐서, 글로 썼을 때는 눈으로 봐서, 눈으로 해서 대뇌 연결이 지식화되고, 그 다음에 말로 했을 때는 귀로 들어서 지식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살면 그런 지식이 나에게 오니까 행동을 통해서 나의 남편과 혹은 나의 아내가 살게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의로운 영혼으로 살고 뭔가 올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는 성인이야, 나는 이제 성인이고 나의 성장은 이미 됐으니까 알 바 없어 라고 살면서 뭘 하죠? 나는 성장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병이 들면, 내가 열매가 못 맺잖아요. 그러면 내랑 사는 아내는, 혹은 남편은 내가 병들어서 열매를 못 맺으면 나의 열매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먹지를 못하죠.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내 아내든 내 남편이
병들어서 그 열매를 몸에 그걸 못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내 짝을 관리해주지 못함으로써 내 짝은 병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또 바뀌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모든 문제의 발생은 나로부터지 상대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못했으니까 내 짝국, 내 아내가 남편이 또 마찬가지로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못한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성장 못하고 병들어 있고 열매도 못 본 나는 이제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요. 자,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성인이 돼버리면 누가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열매를 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그렇게 그걸 인정한다면 나를 작물로 생각하고 나를 인정한다면 나는 성장했으니까 늙어가는 부모님이 있겠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매우 중요한 거죠. 부모를 인정한다고 하면 부모와 즉 나는 작물이고 부모가 나의 주인이라 하면 작물과 주인은 교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각자 모든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자는 모든 이혼의 책임이 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기업과 연결되죠. 여러분 자기 직장에 가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직장 룰을 지켜야 되고 절실히 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도 받고 이게 직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결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은 영역이 있어요. 아내는 시어머니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과연 누굴까요? 농부죠. 그리고 며느리는 작물일 거라고 봐요.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상사는 농부고 부하 직원은 또 작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작물이라는 것은 식물이니까 그렇게 다 칩시다.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상사의 지시를 받는데 지시를 거부하면 그 직장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결혼 생활에서는 아내일 경우에 남편이 있고 이건 수평적인 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은 자기 성도 쓰고 남편 성 쓴다고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어차피 성이 미국은 성이 바뀌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내 성에서 이제 남편 성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하게 되면 여성성과 남성을 그대로 갖고 쓰는 거죠. 자, 그 서양의 결혼은 난 유튜버니까 서양에서 결혼해서 서양 가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유전자적으로 바뀔 수 없지만 완전히 그 남편의 가족으로 일원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그 여자가 결혼해도 성은 안 바뀌죠. 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자, 문제는 그거 같아요. 여자 성도 있고 남자 성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지금은 가족부가 생겨서 이제 그 여자 혼자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물론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죠. 대신에 물론 우리 조선시대 같을 때는 이름보다는 무슨 어디서 왔냐 서울댁 완도댁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에 들어가면 사원이 되면 기업에서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가게 되면 요즘은 50대 50으로 해서 약간 결혼의 개념이 바뀌었지만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에서 가정을 지켜줘야 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기업이 원하는 생산을 해줘야 되듯이 결혼하면 그 가족이 생산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갔어요. 그럼 회사 들어가면 혼자 막 지 마음대로 하나요? 회사에서 많은 교육을 시킬 거예요. 또 회사에서 많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그 기술적인 문제도 시키고 회사에 돌아가는데 하고 회사 자존감도 시켜주고 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은 좀 이제 회사 역할하는 쪽이 이제 그게 이제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결혼을 해서 어떻든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결혼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잘할 수 없어서 옛날에는 배워야 되거든요. 결혼하게 된 주체는 있을 거잖아요. 요즘은 남자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조금은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결혼을 한다는 건 시대계의 가풍을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누가 가르쳐 줄까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직장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훌륭한 교육을 성장시키겠죠. 어쨌든 우리는 현대 사회는 잘 모르겠으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여자가 결혼해 오면, 뭐죠? 여자 성씨가 다수의 남자 성씨, 똑같은 성씨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오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렇게 될 때 여자는 결국은 누구랑 선이 연결되냐면 같은 여자고 그 가족에서 지금까지도 다른 성씨로 살았던 시어머니라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연결되는데, 자, 시어머니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난타당하고 있죠. 뭐죠? 여자들의 공격의 대상이죠. 참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새내기가 상사를 공격하면 됩니까? 지금 막 공격 많이 한 것 같으면 그럼 나오는 거죠. 그럼 못 사는 거죠. 그 기업을 못 다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기업에 다니려면 자기가 그 기업에 들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기업이 얼마나 대기업이고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면 삼성이란 기업에 들어가면 난 삼성맨이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 서로 그냥 자기 짝을 선택할 때 그냥 허젓허젓 선택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 생각하거든요. 서로 부부가 만날 때 그럴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선생끼리 만날 확률이 많겠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은 이 정도 수준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사회적 조건에서는 상당히 보는 거잖아요. 위대하죠. 근데 이 남편은 이대예요. 근데 이 남편을 키운 사람은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그 가정이 이 남편을 키웠잖아요. 남자를 성장시켰잖아요. 그럼 그 남편의 성장시킨 가족은 그 위대한 열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산 열매 따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지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겠죠. 가풍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신부는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남편이 지금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니까 들어왔다 보니까 뭐예요? 그 과거에 급제한 부인으로 살아야 되고 과거를 급제시킨 정부인 혹은 아직 조선 양반가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노비는 안 됐지만 뭐 농촌도 많긴 했지만 법적으로.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잘 살아야 하는데 바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살아야 돼. 근데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런 문제 있었어요. 자, 매우 중요해요. 이게 조선시대 아이디어입니다. 결혼해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 딸이
적어도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 때는 1년 동안 몇 년 동안 될 때는 사이랑 잘해서 뭔가 조금 바로 그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초반전에 그냥 이혼하지도 않고 초반전에 싸우치는 걸 방어주기 위해서 사이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게 한 거겠죠. 지금은 이제 결혼하면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무조건 둘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발생된 그 상황들이 둘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해서 그 친정으로 갔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댁과 그 친정과 사이에 또 하나의 사돈간에 맺어졌으니까, 결혼을 한다는 건 시댁 플러스 본가, 처가, 그 다음에 가족, 이 전체가 결혼 기업이라고 할 것 같아요. 뭔가 기업의 교육을 받고 뭔가 완충의 시간이 있죠. 교육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교육받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신랑, 사이도 처갓집이 어렵고, 내 딸이 이렇게 컸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가로 넘어오는 거죠. 본가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그 딸한테는 사이라는 나름대로 많이 알게 되고, 도움받아서, 사이도 이제 장인 장모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신부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계속해서 맞붙어 좀 살아가는 거죠. 이 결혼이란 그 위대한 여정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자, 결혼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로 되겠죠. 자,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매쟁이가 이것도 다 채겠죠. 중매를 잘하면 중매모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만큼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결혼은 절차도 까다롭지만, 절차도 무척 까다롭죠. 약혼식, 약혼식, 결혼식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가 약혼식이죠. 상견례, 약혼식, 결혼식, 그만큼의 한 여자 남자가 만나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의 신중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신중해서 살까요? 결혼을 성공해서, 아까 보편적 이야기죠. 결혼해서 애 낳고 늙어서 죽어서 또 자식의 제사를 받는 이 절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해주기 위한 거죠. 남편 쪽도 아내 쪽도, 남편과 아내 쪽 모두가 걱정하는 거죠. 조선시대는 양반가에서 딸에게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왜 안 시켰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바로 음양의 조화 입장에서 이야기했고, 시집가서 그쪽 가풍에 이어주길 바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남편은 과거에 가는 거잖아요. 여자 과거는 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는 남편과 살아간다고 전제를 할 때, 집안을 좀 잘 관리해라는 것이지, 밖에 나가 돈 벌라는 건 아니거든요. 집안 살림이잖아요. 집안은 살림이라 그랬고, 밖은 일이에요, 일. 우리 사회가 그래요. 집안 살림, 바깥 일, 이렇게 하는 거죠. 집안 살림, 바깥 일,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깥 살림이라고 하지 않죠. 살림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살림을 잘해주고. 그래서 그건 했어요. 친정에서 할 때 신부 수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옷도 만들고 바느질도 하고, 뭔가에 내 남편을 만나서 한 여자로서 잘 살아주겠다라는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았죠. 시댁에 가서 이제 시댁 가풍 속에 살고, 결국은 그 시댁에서 성장해서 정부인이란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잡는 거죠.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한 사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혼을 하지 않게 막는 이혼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의 이치라는 게 있는 거죠. 자연의 이치. 자, 벌의 사이를 보게 되면 여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벌이 있습니다. 여왕은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종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왕은 그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왕벌은. 그 일벌은 열심히 가서 꿀을 따오는 거죠. 꿀 모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남아 선호 사랑이 먼저 왜 그런지 아닙니까? 자인한상처럼 여자는 그 여왕이었기 때문에, 여왕은 애를 낳고 그 안쪽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왕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일벌이처럼 남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자는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자 안에서 살려면 남자를 많이 낳아서 남자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안쪽에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또 하나 문제는, 여자가 남자를 많이 낳은 가정을 구성하게 되면 여왕은 남자를 잘 살게끔 성장시키는 거죠. 이래야 여자가 한 그 결혼을 해서 그 한 그 공간에 여왕이 되니까 누구도 근접할 수 없죠. 여왕이 돼버리면 아버지 형제간, 남편 형제간들은 전부 다 형수님 뭐 제수씨 하면서 하겠죠. 뿌리를 내리는 거죠, 한 여자가. 그리고 여자는 결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혼인혼자지만 맺을 결자에다 혼혼자가 될지 모르죠. 결혼해 죽으면 시댁에 남편 옆에 묻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 결혼한다는 게 뭐냐면, 매우 중요한, 결혼한다는 것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맞벌이해서 돈 잘 벌게 하는 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적어도 내가 결혼 결심할 때는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과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것과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는 것과 어떤 시댁의 가족에 가서 하나의 여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이것이지, 아이고 나는 편하게 살겠구나, 일해야 되겠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가 뭡니까? 이혼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예방 교육.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들은 사람은 들어오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살이라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자만 쉽습니까? 남자도 어렵습니다. 남자는 원래 일벌이잖아요. 남자 일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남자가 꽃을 따고 돌아갈 때 그 수많은 벌이 막 가서 꽃이 없어 더 멀리 가 따고 오잖아요. 오다가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길을 잃고. 그러나 여왕벌은 안쪽에서 살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혼을 왜 한지 아십니까? 부부가 만나서 있는 것이 가정인데, 또 맞벌이 부부라고 합시다. 자, 여자도 출근하고 남자 출근해요. 그렇죠? 따뜻하게 살아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녹초가 돼서 만나요. 여자도 녹초가 되고 남자도 녹초가 되어 만나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 상황에 싸우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여자가 억울한 거죠.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자는 또 더 억울해요. 애도 키워야 되니까. 더 억울해. 남자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혼하게 된 문제가 될 겁니다.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또 남편도 어렵거든요. 그럼 다 이혼해야 되겠네요. 결혼하면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 다 이혼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50%는 이혼했고 50%는 이혼 안 했어요. 그럼 이혼한 사람이 이긴 걸까요? 이혼 안 한 사람이 이긴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밖으로 나가면 이게 여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졸업하고 연대에서 의사, 변호사 되고 해가지고 밖에서 결혼해. 이렇게. 그러니까 떵떵거리죠. 의사, 변호사 밑에도 있고, 집에 오니까 자기는 또 글 씻고 해야 돼. 그리고 남편 와서 같은 자기 의사인데 남편 와서 해.
뭔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집에 와서 이 상황이 과연 그 집이란 곳이 홈이란 게 뭘까요? 그냥 그 남녀가 평등이라는 존재로 이야기가 될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여왕벌이 있는 겁니다. 여왕벌. 그 남자 그 수벌은 다 일벌이죠. 일벌의 원칙적인 그 일벌의 습성은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안에 오면 벌꿀 내려놓고 신지는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여왕벌은 안쪽에서 끊임없이 살림을 하는 거죠. 이 유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애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여자는 아까 막 여왕벌은 애 낳는다고 그랬잖아. 여왕벌은 그 계속해 자식을 낳는 거니까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것이고, 일벌은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일벌이 일하러 돌아갈 때는 그 직장 그 공간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남자가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항상 여자는 집에서 일하니까 집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 남자가 이제 집에서 들어오면 집에 안으로 들어온 순간 조금은 이제 그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유전적 현상일지 모르지만 남자가 기능이 좀 약해져 버리죠. 집에 오면. 근데 여자는 집이 왕성한 집이 자신의 공간이에요. 집에 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일 안 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혼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우 슬픈 일이에요. 자, 이 순간에 과연 남자가 견뎌낸 남자는 결혼에 성공할 것이고, 이 순간에 견뎌내지 못하면 이혼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있죠. 국방의무라는 게 있어요. 전쟁도 하고 막 그래요. 군에 가서 막 죽고 힘들고 해요. 여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4년 또 공부해요. 근데 여자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요. 남자의 역할이 군대를 안 가니까 여자는. 물론 곧 갈 수도 있죠. 자원에서 가서 하사병 갈 수 있고. 모두가 군대도 가고, 모두가 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회를 개조를 시켜야죠. 집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남자, 여자 같이 한다고. 지금은 어찌됐든 많이 이제 남자, 여자 같이 해요. 같이. 근데 결국은 남자가 이 상황에서 여자가 직장, 가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가 한다는 걸로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역사성으로 나왔던, 조선시대 역사성으로 나왔던 그런 것이 이제, 과도기적 현상 같아요. 남자, 여자의 문제. 아마 이제, 남자가 집에서 다 빨래하고 다 지금 저도 하니까요. 단지 이제, 요리는 제가 와이프하지 않지만 그 다음 일은 와이프가 하라는 쪽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 밖에서 일할 때는 남자가 주인이거든요, 양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러 가지 맥락을 알아요. 일의 흐름을.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서 할 수 있겠죠. 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안 전체의 맥락 흐름은 여자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줍시오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것도 자기 스스로 안 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 다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50%가 이혼을 한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양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서양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죠. 여자 이름, 남자 이름으로. 아니, 성이. 그건 뭐죠? 하나의 이제 팀워크로 하나의 성취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해도 이름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자 쪽인 아내 쪽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댁과 친정과. 더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렇죠. 조선시대는 시댁 귀신이 되라고 해갖고 절대 이혼해도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지금 그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딸만 낳은 데도 있고 있어. 지금 딸의 그 역할이 이제 아예 그 친정 쪽에 베이스고 거의 친정 중심으로 그 이제 남편과 하는 거죠. 결국은 딸은 딸인데 아무튼 그 좀 이게 지금 현재 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발생했습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자가 결혼해서 전전 건강하고 있는 게 자신의 직장과 자기 배를 태어난 아기와 자기 셋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식, 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조금 힘들지만 남편을 관리하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단 조금이라도 정을 두는 여자가 있어요. 이쪽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살다 보니까 일이 다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 제로, 남편 제로,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직장, 또 여자의 난 아들과 딸, 그다음에 여자 자신, 친정, 이렇게 하나의 그 그룹화 돼버리고 남편 본가로 구분하게 돼버린 순간 살긴 살지만 물과 기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는 그 애들 많이 낳고 키울 때는 시댁에서 이제 전 63년생 60살이니까 그때는 그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이업 요소는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 엄마는 김도 하고 막 하고 그 내가하고 우리 일남사니까 아주 오래 살고 막 가끔 여러 가지 친척들도 함께 살았죠. 지금은 그런 어떠한 그 관계가 다 끊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전에는 여자가 직장이라는 게 없었지만 이 직장이 매우 강력한 직장이 요구한 스탠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채우다 보니까 여자가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죠. 자식도 하나,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거 힘들죠. 그 다음에, 직장도 힘들죠. 그 다음에, 친정도 뻥 터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댁에는 아예 그 에너지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미국처럼 이렇게 성이 바뀌어서 완전히 그 남편의 어떤 그룹 속에 한 여자가 편입되는 게 아니라 이름도 그대로 갖고 있고 또한 여전히 그 친정과 유대관계에 쓰면서 여자의 에너지가 분산됐어요. 결국 여자의 선택권이 생겼어요. 친정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여자가 즐거운 것이 여자가 충분히 인정받는 거예요. 친정이 있대. 친정 가면 좋아. 시댁 가면 시댁하고 시어머니 아무런 유대관계 형성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무슨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얘기했냐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시댁으로 넘어와서 시어머니 교육을 받아서 다른 성씨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힘드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뭔가 보수적 직장 체계 갖고 있는 남자들, 수익이 일정하게 오는 남자들이란가, 삼성이라든가 자존감 있는 남자들은 그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여자는 어쨌든 시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결국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댁은 남편의 영역이지. 지금 현재 삶은 그렇죠. 애를 키울 때도 다 친정에서 키우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었을 때 여자는 어디로 가냐면 시댁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순투성이.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지만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행하는 문제지만.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제 책도 그랬었지만 영혼의 세계에서 의로운 영혼 창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다음에 그 의로운 영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앞으로 몸을 육신을 감히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르칩니다. 그때 그 기본적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는 뭐죠? 음양의 조화는 90대 10일 경우도 됩니다. 아내가 90이고 남편이 10일 경우, 남편이 90이고 아내가 10일 경우, 팀워크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 괜찮습니다. 남녀 평등은 남자 50, 여자 50 딱 맞아야 됩니다. 남자가 60이고 여자가 40이면 남자가 화를 낼 겁니다. 여자한테. 또 여자가 40이고 남자가 60이면 남자가 여자한테 화를 내겠죠. 이게 남녀 평등이 팀워크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남녀 평등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것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우리는 이혼의 조건이 되겠지만 영혼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의 탄생을 나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너가 이제 몸을 입고 가서 살 곳은 너의 짝이 있다. 자, 음과 양이 있는데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분명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신의 선택한 거죠. 나는 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이때 선택할 때 창조자는 그래? 그러면 너는 음으로 살겠다가 아니 너의 배우자인 양을 내 짝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 양으로 살겠다 하니 너의 배우자 음을 짝주 주겠다라고 이미 천생연분 배필을 정해주는 겁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가서 사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힘드니까 그래도 그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짝지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짝을 만나서 그 힘든 시기를 겪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다 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음은 양을 사랑하고 양은 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을 다 개인 탄생한 음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짝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의 태어나서 성장해서 만나는 거죠, 짝이. 그건 천생연분입니다.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다 천생연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겠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고 그러게 되면 틀림없이 내 짝도 그렇게 얼굴 잘생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얼굴이 못생긴 내 복도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복이 만나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훌륭한 우슬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우슬이 있어서 얼굴 다 뜯어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날 때 과연 천생연분을 찾아갈 때 느낌으로 찾을까요? 아니면 얼굴 보고 찾을까요? 느낌도 있고 얼굴도 있겠죠. 근데 얼굴이 달랐어요. 내가 저 사람 내 건데 근데 얼굴이 틀려. 그러면서 우리는 천생연분을 못 만날 겁니다. 그런 두 분은 결혼 못 하는 거죠. 자기 짝을 못 찾았으니까. 이렇게 결혼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짝이 아니고 얼굴이 두드러고 이뻐. 그리고 공부 잘했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공부 잘했어. 이 사람도 짝인데 다 짝져 보니까 자기 짝들이 다 얼굴 바뀌어서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냥 만났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끼리 만난 거죠. 살다 보니까 자기 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천생연분이 사는 것이지 천생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면 알겠지만 아내가 코 탁 들어 골 때 얼마나 자기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천생연분은 내 아내니까 감싸면서 내 남편이 감싸면서 참 잘 차요. 천생연분이 아니면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수많은 이혼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하고 산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혼을 하게 되면 마치 기업체가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가 망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망하면 국민은 다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망하면 그 종업원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그리고 자식 모두가 정상적인 상황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해서는 안 돼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이혼을 예방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죠. 좀 욕심을 버리면 살면 어떨까요?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천연데 내 얼굴이 잘 못생겼어요. 정갈하게 잘 끼우고 내 얼굴에 맞게 살아주고, 그리고 내가 잘 살지는 못해요. 자, 복이 없는 나서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잘 살 필요가 뭐 있을까요? 진짜 의로운 영혼의 제 짝져진 짝을 만나서 살게 되면요, 내가 잘 못생겼어도 내 이야기 모두가 다 즐거워요. 왜냐하면 거짓이 없잖아요. 그건 참이기 때문에. 화려한 거짓과 진짜 더러운 참일 때 더러운 참이 끌려요. 화려한 거짓은 실증이 금방 나고요, 아무런 새로운 재미가 창조되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깨지지 참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기쁨이 있어요. 왜? 진짜니까. 그게 내 진짜 짝이니까. 내 짝이니까. 우리 그게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 이야기 중에서 진짜 평강공주와 거지 온달, 이게 있죠. 평강공주는 공주 왕의 자식이고 거지는 거지잖아요. 근데 만나서 고구려를 구하잖아요. 평강공주는 거지를 만났잖아요. 그게 천생 배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함부로 얼굴을 바꿔버리면, 나만 이쁘다는 거 했다고 하면 그거는 매우 위험한 거죠. 성형에서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형에서는 사고를 통해서 나쁜 걸 이렇게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잖아요. 뭔가 고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 이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성형의 역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혼 방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혼을 예방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살 때, 제가 살 때, 이제 나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된 사람을 위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렇지 못하죠. 그냥 학교 때부터 계속 경쟁으로 키워놨어요. 계속 경쟁으로 키워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다 적이에요. 경쟁이. 우리 클 때는 그 청소년끼리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얘가 부모들이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애기들 손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보니까 남자 여자도 있겠죠. 없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화가 그런 문화는 별로 없는 거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일 수도 있겠죠. 인구가 줄어든 이유도 또 이혼의 원인이 되죠. 인구가 줄어들 만큼의 그 내가 만날 수 있는, 물론 이제 천생연분은 모르겠지만 맨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높은데 높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배필도 없죠. 그래서 그 농업방송에 보게 되면 이제 시골에 외국인과 결혼하면 잘 살더라고요. 나이 차이 이렇게 해서 잘 살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찍어서 보내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혼의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혼이 많아지고, 기업이 파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국가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은 모든 약해지는 원동력입니다. 약해지는 것은 가정이 깨진 순간 다 약해지는 거죠. 이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기 전에 자기 역량에 맞게 맞는 짝을 만날수록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사람을 찾은다면, 만나면,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살아보겠어요? 순차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편한 게 아니에요. 인생길은 힘든 겁니다. 힘들 때, 그래도 내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살 때, 아내가 힘든 시절 때 남편이 좀 힘있는 리듬이면 서로 이렇게 아내를 구하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좀 좋은 조건이면 남편을 구해서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60인데, 한 5년 전에 구안화사를 걸렸는데, 안면이 마비돼서 입도 물로 새버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잘 관리해 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올 때 참 불편하거든요. 사실 불편해요. 전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여러 사건사고가 많았거든요.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그거를 또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꼭 내 입맛에 맞게 짝이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짝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짝의 공간이 그렇게 조금 폭이 넓고 한쪽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노는 것이 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포용하기 위해서 제 아내 술을 먹고 술 취하고 제 아내 하는 것은 내 아내는 술 취하고 했고 그런 여자구나 하고 내가 포용한 순간 아내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늘 또 아내는 직장에서 그 송별회가 있다고 합니다. 송환양 얘기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직은 그 연말에 이제 인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살게 된다는 건 아까 말했지만 이겁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애구 키워서 애를 또 성장해서 결혼시키고 난 늙어서 죽고 그 다음에 그 후세가 나를 제사 지내주는 것이죠.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내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후손들을 돌보는 거죠. 신으로.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짝을 찾아서 짝과 잘 살아서 의로운 영혼 돌아가는 케이스죠. 그냥 내가 의로운 영혼에서 의로운 영혼 탕될 때 창조주가 나에게 너는 누구누구를 만나서 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은 내 짝을 만나서 내 짝을 의로운 영혼을 만들고 나도 의로운 영혼에서 다시 함께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와 나의 남편의 내 아내의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끼쳐서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엉망진 이혼한 순간 아까 그 의로운 영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한 50개잖아요. 결국은 사악한 영혼으로 떨어지고 더불어 이혼한 순간 아무것도 후손들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제사도 안 지내주죠. 이혼하게 되면. 물론 누군가 제사 지냈지만 그러나 그건 약하죠. 결혼해서 살아가야 되면 자손이 많으면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슬픔을 나누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혼자 살다 가는 거예요. 자, 결혼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만날 때 천생 배필을 만나야 돼요. 나의 짝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나의 짝을 위해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일벌은 밖에서 일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또 내가 결혼했을 때 그 에너지를 가족을 먹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일벌의 역할이고 또 암벌의 역할은 여왕벌의 역할은 열심히 자손을 번창시키고 그 자손을 키우고 그리고 그 안을 지켜서 구심점 역할을 해줘. 내가 여왕벌로 있으면 그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 세계도 여자가 딱 죽권 지켜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해치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가 딱 나간 순간, 이혼한 순간 가정 해치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굳건 지켜주면
그 어머니와 자식들이 그 가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족 나가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가족 다 해체되는 거죠. 결국은 이 음양의 조화에서 음은 결혼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혼하지 말고 가정의 중심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음양의 조화의 첫째예요. 여왕은 여왕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남편이 바람도 피울 수 있지 모르지만 남편이 악하지 않아요. 여자들이요, 음들이요. 자, 처갓집, 그리고 자식, 그리고 직장 힘든 줄 알아요. 대신에 조건을 지키세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공간 음의 자리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밖에서 열심히 밖에 주인인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은 배려를 해주세요. 여보 힘들었지? 물론 아내도 힘들죠. 알겠어요. 힘들어요. 당신도 힘들지만 여보 힘들지라고 좀 해주세요. 그게 여자가 여왕벌로 중심을 잡으면서 그 일벌을 조금 이루어주면서 살면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말하면 여보 힘들었지? 빨리 와. 밥 줄게. 이 말 좀 해주세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할이 아무리 다르고 세상이 이렇게 바쁘다 할지라도 음은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남자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살다 보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을 때 내 아내가 잘 갔다 왔어 한마디가 다 사라져 버더라고. 그 돈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음 입장에서 한 이야기는. 음이 남편에게 한 전달하는 사랑의 메시지는 돈이 안 들어요, 여자가. 근데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로운 영혼을 사라져야만 가능해요. 내가 책을 써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면에 똥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쉬운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혼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남편이든 아내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자식이 해준 제사상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식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꼭 이혼하지 말고 의롭게 결혼해 살아서 재밌고 신나고 미래가 있는 그런 힘찬 그런 결혼해서 행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